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 관련 명령어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원 관련 명령어들을 공부할 겁니다. 몇 개 안 돼요. 아크, 엘립스, 도넛, 스플라인. 많이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과제물이 일반 과제물하고 정투상 과제물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정투상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계의 기초는 정투상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기계, 금형, 토목 모든 설계를 다 통틀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투상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그러니까 KS에 딱 못 박아놨거든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딱 못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정투상을 못하면 설계가 어려운 거죠. 야간반에 이제 저녁에 캐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분명히 설계는 배워서 해요. 도면은 그려요. 근데 많이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투상을 많이 못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20일, 60시간 이내에 캐드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빨라요. 수업이 되게 빠르고 꼭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투상도 기초적인 거 설명하고 정투상 이렇게 해요.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끝에 가서는 분명히 캐드는 다뤄요. 설계가 뭔지는 알겠어요. 도면을 읽어요. 근데 어려워해요. 그게 뭐냐면 정투상이에요. 정투상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실업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명 공고라고 하죠. 요즘은 마이스터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저는 실업기 고등학교 공고 나왔는데 기계과 전공이에요. 기계를 전공했고 대학교에서는 금형을 전공했어요. 그것도 하기 싫었는데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원래 꿈은 화가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그 영등포 공고에 가면 그 시각 디자인인가 산업 디자인인가 디자인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거기 가길 원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 외삼촌이 영등포 공고 건축과 나왔거든요.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상주에 계시더라고요. 거긴 안 돼. 그 당시에 영등포 공고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영등포 공고가 한 2000년대 넘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 기계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기계과 가면 네가 원하는 그림 그릴 수 있어. 제가 학교 7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이야? 14살, 15살 요때인데 알긴 뭘 알아요. 개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용접하고 기계 만들고 기계 돌리고 처음으로 그 요즘 말로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3월달인가 4월달에 학교 안 다닌다고. 왜 가냐고. 나 재수할 거라고. 네, 어찌저찌 그냥 다녀서 그때 이제 자격증 따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로 다시 대학 진학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컴퓨터 그래픽을 새로 공부했어요. 원래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CG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CG를 공부하고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조감도 투시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 조감도 투시도는 되게 비쌌어요. 얼마나 비쌌냐면 투시도 한 장에 한 80만원씩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밤 딱 새면 80만원 뚝. 네, 그런 식으로 조감도 한 장이면요 한 1000만원 정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조감도는 많이 비싸요. 근데 투시도는 요즘 굉장히 싸요. 많이들 하니까. 네, 어쨌든 그러다가 인테리어의 세계로 입문하게 된 거죠. 거래처 사장님이 야, 너 이상하게 내가 도면을 안 가르쳐줬는데 잘 본다. 저보다 한 기수 선배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컴퓨터 그래픽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잘 본다? 저 설계 전공했는데요. 그냥 너 인테리어 하자. 나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바닥부터 박박 끼고 다녔어요. 네, 2년이 돼서 아직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어쨌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설계, 인테리어 도면을 봐도, 건축 도면을 봐도 그게 눈에 다 들어와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아, 이건 뭐고. 모르는 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저기 뭐야? 이렇게. 이거 단열재야. 아, 그러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정투상이에요. 정투상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교에 올라갔는데 조교 선생님이죠. 조교 선생님이 야 공고 나온 사람 저 말고 이제 몇 명 숨들었거든요. 너네는 실습 열해. 너넨 A 플러스야.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그때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내가 얘네들 다 못 봐. 그러니까 니네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좀 가르쳐줘. 그래서 실습은 다 A 플러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투상도 가르쳐주고 설계도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실력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가르쳐주던 애들인데 왜 이렇게 실력이 늘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예요. 정투상 실력이 늘으니까 실력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닌 정투상 능력은 100이에요. 이 친구들은 0이고. 근데 저는 계속 100인 거고 이 친구들이 100까지 올라온 거죠. 정투상은 어느 정도 눈이 딱 뜨면 더 이상 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투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들어가서도 이게 뭐구나 라고 하는 걸 단박에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충격 먹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 때 이제 방학 때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히 현장 실습 나가서 이제 그걸 받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 인하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이제 같이 갔는데 부르더라고요. 너네 설계 좀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랬는데 이제 셋 다 설계를 잘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손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장님실에 불려 들어가서 옆에서 도면을 그리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멘탈이 완전 붕괴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액자래요. 액자. 액자 금형도면이었어요. 되게 어렵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투상을 잘하면 어떤 도면을 주든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모든 수업 시간마다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정투상 연습 많이 하세요. 내가 실력이 안 는다. 정투상 연습하세요. 도면 그린 거 또 그리고 그 다음 정투상 하시고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특히 설계나 캐드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운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나 운전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 한 번 했다고 해서 운전 잘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비로소 잘하게 되는 게 운전이잖아요. 근데 운전을 뭐라고 불러요?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런 게 기능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비로소 실력이 좋아지는 거. 그게 기능입니다. 설계는 물론 이제 창의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규칙도 필요합니다. 근데 기능이에요. 많이 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연습하지만은 이걸로는 사실 부족해요. 엄청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년제 대학생들은 4년 동안 설계를 공부를 해요. 전문 대학생들은 2년이나 3년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4시간씩 3개월.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이후의 시간도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은 정투상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에 좀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확실히 늘 겁니다. 자, 다음 너무 길어졌네요. 스플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요 두 개가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피트 곡선이 있고 CV 곡선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스플라인은 피트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CV 곡선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스플라인. 자, 그러면 여기 항목을 보시면 여기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죠. 메소드 이꼴 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넛 차드라고 되어 있는데 꼬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넛은 안 쓰고 메소드만 봅니다. 메소드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라인을 제가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중심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빨간색의 센터로 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라인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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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m.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20mm 짜리 선을 쭉 그려봅니다. 많이 그리지 말고 대략 여기까지만, 요만큼만 딱 그려봅니다.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한번 실행하죠. 스플라인을 실행하는데 지금은 피트 곡선입니다. 이걸 하나 더 복사해야 되는군요. 하나 더 그리세요. 이렇게 하나 더 그리세요. 하나 더 그리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거지만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카피입니다. 요 카피예요. 카피.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 목적지 클릭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카피해 보세요. 스플라인. 자,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레이어 바꾸고 하세요. 그래야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얘가 피트 곡선입니다. 얘가 피트 곡선이에요. 그렇구나. 다시요. 스플라인, 메소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CV 곡선으로 바꾸고 다시 끝점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곡선이 달라집니다. 일단 두 개를 그려 보시죠. 이런 식으로. 자, 곡선의 모양이 달라졌죠? 그죠? 차이점은 간단해요. 피트 커브는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모든 정점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피트 커브고, CV 커브는 그와 반대로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커브입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곡선이 접선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게끔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곡선 반경이라고 그러죠. 곡선 반경이 점점을 통과하도록, 꼭지점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반면에 CV 커브는 접선으로 곡선 반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베이지어라는 사람 아시나요? 베이지어. 수학자예요. 수학자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곡선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르노 자동차의 곡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수학자들이 그 곡선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게 나와, 이런 방식도 있어요 라고 수학적으로 이거 다 방정식을 풀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적용한 게 르노 자동차예요. 근데 이 베이지어가 미국식 발음입니다.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베지에르를 해요.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베지에르. 베이지어, 베지에르.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곡선이 현재 CG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 모든 컴퓨터 그래픽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베이지어 커브를 사용합니다. 3D 맥스라든지 혹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베이지어 곡선을 사용해요. 베지에르 곡선 혹은 베이지어 곡선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피트 커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쿤수라는 독일의 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공식도 있어요. 그게 CV 커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그냥 상식으로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CV 커브하고 피트 커브의 차이는 정점을 통과하느냐, 접선으로 통과하느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끝이에요. 이 스플라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도넛.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도너츠라고 하죠. 이렇게 원 2개 들어가 있는 거. 이걸 그릴 때 사용하는 걸 도넛이라고 합니다. 자, 도넛 엔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도넛의 안쪽 지름 20mm.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mm. 그럼 도넛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꾹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50으로 하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20으로 했습니다. 그럼 인과 아웃이 바뀐 거죠. 이런 정도는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 아웃이 바뀌어도 이건 CAD가 알아서 조절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인과 아웃을 똑같이 주겠습니다. 50, 엔터, 50, 엔터. 그럼 뭐가 만들어지나요? 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인사이드는 0, 아웃사이드는 50.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찍히게 됩니다. 요거는 종종 사용해요. 도트를 찍는 경우가 우리가 자주 있거든요. 요건 종종 사용하니까 요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 있죠? 여기 필이라든지, 요 필이 이제 변수라고 해요. 뭐 0 또는 1, 혹은 yes, no,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값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변수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 필. 그럼 여기 보시면 온오프 있죠. 지금 켜져 있네요. 필은 채우다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리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리필 다시 채우다. 오프 했습니다. 별 이상 없는데요? 자, 도넛. 자, 오프 했는데 아무 변화 없죠. 그죠? 근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내부가 하얗게 된 게 아니죠. 그죠? 다시 볼까요? 필, 온. 자, 도넛. 다르죠? 그죠? 내부가 채워지거나 혹은 채워지지 않거나 이게 필입니다. 이건 이제 화면 안 바뀌네요. 그죠?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뭘로 조절하냐면 여기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젠이라는 명령어로 사용하는데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뭐냐면 화면 재생성입니다. 리젠.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필, 오프, 리젠. 그럼 비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필, 온, 리젠.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필하고 리젠 하시고, 필하고 리젠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하셔야, 그러니까 두 개를 연달아 쓰셔야 됩니다. 필 한 번, 리젠 한 번. 옛날에는 리드로우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리드로우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리드로우를 안 써요. 리젠만 씁니다. 둘 다 제가 재생성이라고 놨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리제는 제 계산입니다. 제 계산. 리제는 제 계산, 리드로우는 제 생성.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제가 칠판에다 따로 적어 드릴게요. 자, 이번엔 아크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봅니다. X라인 0도, 90도, 12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 트림.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선의 반지름, 여기 선의 길이가 50입니다. 아크를 그리는 명령을 설명할 건데, 아크는 무조건 점 3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명령을 쓰면 이렇습니다.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끝점.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이 아크 명령어가 첫 번째 점을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센터 엔드를 물어봐요. 중심점, 끝점. 제가 센터를 눌러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요. 이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길 눌러보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신 거. 이렇게요. 자, 다시 보시죠. 보시면 시작점, 그러니까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 점 3개 넣은 겁니다. 시작점, 중심점, 호의 각도, 시작점, 중심점, 호의 길이, 그 다음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그 다음 중심점, 시작점, 끝점. 얘를 잘 보세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죠.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값이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입력하는 값하고 두 번째 입력하는 값이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다시 볼까요? 스타트 센터 앵글이죠. 근데 센터 스타트 앵글. 그 다음 센터 스타트 랭슨이죠. 여기 스타트 센터 랭슨. 똑같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값이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는 무시.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6개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시작점하고 중심점 입력하고 여기다 각도를 쓰는 거죠. 120도. 그러면 120도만큼 딱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센터, 그러니까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걸 호의 길이라고 읽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현의 길이입니다. 여기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호의 길이가 있고 현의 길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호의 길이가 있고 현의 길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크에 나와 있는 랭스는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호의 길이는 뭐고 현의 길이는 뭘까요?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둘레 있죠. 원둘레예요, 원둘레. 그러니까 호 둘레가 되는 거죠. 호 둘레의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특수 문자가 E파이 R 이게 뭔가요?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죠? 호 둘레는 E파이 R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일직선 길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야한 끝점, 호의 야한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그걸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현자가요, 줄을 뜻합니다. 줄 현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줄이란 뜻입니다. 이거랑 가장 유사한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악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악기요. 뭐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컨트라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현악기죠. 양 끝단을 줄로 묶어서 긁는다든지 튕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걸 현악기라고 하죠. 현의 길이. 이 앞에 현자가 줄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으로의 길이, 이게 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에 나와 있는 명령어는 바로 이 현의 길입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자, 얼마로 되어 있나요? 86.6이죠. 다시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가 96.5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다 현의 길이를 넣습니다. 86.6 맞나요?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96.59 딱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얘는 150도입니다. 요 선은 150도 선이에요. 어떤가요? 잘 그려지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지름보다 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현의 길이라면서요. 현의 길이니까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시작과 중심을 입력하는 순간 반지름이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 100mm. 아까 우리 반지름 50으로 했으니까 최대 길이가 100mm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시 그릴 거예요. 시작점, 중심점 100.001mm. 1000분의 1이죠. 에라나요. 인벌브드라고 해서 그릴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반지름이 50입니다. 50.00000입니다. 라고 해줬는데 지름이 100.00001이랍니다.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앤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자, 여기가 120도였죠? 120도. 그러면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딱 파악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끝점, 150도. 그러면 중심점의 위치는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요.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호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자, 이해되시나요? 접선 방향으로 그리는 걸 다이렉션. 다이렉션이 접선 방향이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이요. 자, 마지막이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이거 했네요. 그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맞나요? 네. 자, 시작점, 끝점, 자, 반지름 50.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타원을 그리기 전에 정투상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가 정투상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정투상이란, 지금 그림 보이시죠? 가번과 나번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번의 그림은 투시이고요.
나번의 그림은 투상입니다. 투시는요, 원근감에 의해서 크기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칠판이 있는 면하고 저쪽 문이 있는 면하고 사실은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한쪽은 작고 어느 한쪽은 커 보이죠. 그죠? 이건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게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점이라고 부릅니다. 소점, 소실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멀리 있으면 조그만 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소점 또는 소실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보는 눈은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 퍼스펙티브 또는 투시. 그런데 나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크기가 똑같아요. 이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상은요, 소점을 빼버린 겁니다. 소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점을 빼고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길가에 지나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추상하라고 배웠어요. 버스가 지나가요. 그럼 버스를 추상해요. 자전거가 지나가요. 그럼 자전거 투상해요. 뭐 택시가 지나가요. 그럼 택시를 투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투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근데 라번은 투시예요. 투시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소점이 생겨요. 소점이 하나 있으면 1소점 투시도, 이 두 개가 있으면 2소점 투시, 세 개가 생기면 3소점 투시. 이해되시나요? 4개부터는 없어요. 사람의 눈은 2개죠? 그래서 최대 3개까지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4소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1소점, 2소점, 3소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크기가 다 똑같아요. 다만 뭐가 들어가 있나요? 각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은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각도가 똑같다고. 좌우의 각도가 똑같은 거죠. 30도 혹은 15도 등각 투상이라고 하고, 다번은 그러니까 각도가 하나만 있죠. 그래서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사투상, 사축투상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 얘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아이소메트릭. 얘는 엑소노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건 개념인데 이건 넘어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몇 번 돌릴 테니까 몇 번 보고 더 보고 머릿속에 완전히 박으세요.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어떤가요? 완전히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쭉 펼친 겁니다. 이거 주사위 펼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건 정면,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 위에서 보면 평면, 밑에서 보면 저면, 뒤에서 보면 배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면만 그릴 수도 있고, 정면 우측 또는 정면 좌측 또는 정면 평면 또는 정면 좌우측 평면,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정투상이라고 하는데, 정면, 평면, 우측면만 그리는 겁니다. CAT 2급 시험은 바로 이렇게 딱 3개를 그려요.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요거를 그리는 게 바로 정투상, CAT 시험입니다. 자, 보시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가 틀린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 크기가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위치랑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투상하는 방법입니다. 면을 그리고 이 면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원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언제 원을 그려요? 바쁜데 여기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에서부터 45도 사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당겨 내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45도 사선을 그리시면 1대1로 대응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정투상 배울 때 다 컴퍼스로 이렇게 다 찍어서 그렸어요. 근데 한 놈이 45도 사선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그리는 거라 그랬어. 그 형이 미리 배워서 알려준 거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 친구 결국은. 작게 그린다고. 이게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그리면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45도인 선으로 그려야 맞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그리시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45도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45도 사선을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도로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45도. 그 다음 트림으로 왼쪽 아래를 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 이 간격은 적당한 위치입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 있을 만한 여백이란 뜻이에요. 너무 가깝게 혹은 너무 멀리 주지 마시고 적당한 위치에 수평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수평선을 그릴 때 45도 사선과 딱 교차되는 지점을 찾으면 이때 클릭을 해주시고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클릭.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을 합니다. 옵셋 40mm. 이렇게요. 그럼 여기 이제 네모난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네모난 사각형은 정면, 요 위에 있는 건 평면, 여기 있는 건 우측면. 자, 이렇게 40mm씩 옵셋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 대각선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 안에서만 일어나거든요. 요 안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필렛.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시면 돼요. 이 대각선 끊고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잘라보시죠. 요만큼의 간격을 40이라고 보고 여긴 20이라고 보죠. 자, 이렇게요. 옵셋 정면에서 볼까요? 40, 20. 자,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그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 여기서 이 선의 위치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 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옵셋 20mm. 자, 필렛을 이용하니까
평면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평면을 완성시켜 보시죠. 라인. 이 선의 위치는 바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의 위치는 여기, 이 점의 위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삭제. 자, 완성시켜 보시죠. 다 만들었으면 여기 사선도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정투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겁니다. 과제물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바로 요 과제물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 과제물이에요. 찾아보시죠. 이 과제물은 크기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30, 여기가 20, 여기가 10. 이해되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3,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뭐부터 해요? X라인부터 해요. X라인 0도, 90도, 45도. 그 다음에 트림으로 좌하단을 끊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선과 이 수직선이 정면의 제일 윗선과 오른쪽 끝선이 되는 겁니다. 정면의 제일 윗선, 정면의 제일 오른쪽 끝선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 30, 가로폭이 30이죠? 높이가 20. 자, 트림으로 자르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이 정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위치를 지정하고 수평선을 그린 다음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시고 옵셋 10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필렛, 나머지 트림. 그러면 첫 번째 과제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하도 이것만 하다. 자, 이번엔 엘립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원 그리는 방법입니다. 타원이요, 타원. 엘립스. 타원을 그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타원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타원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타원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자, 과제물을 보시죠. 여기 CAT 2급 자격증 과제물인데요. 요 과제물이에요. 지금 여기 타원으로 이렇게 요 부분, 여기 타원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 타원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원 기둥이죠. 원 기둥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를 때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원 기둥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45도로 자르면 단면이 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르면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실제 예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떡국떡이요. 떡국떡이 가래떡에서 자른 거잖아요. 가래떡이 원기둥이죠.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떡국떡이 타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타원으로 나옵니다. CAT 2급에 이 타원을 묻는 계속, 즉 여기 타원 하나, 타원 2개 나왔죠? 2개 이상 물어봅니다.
2개 이상, 3개 이하. 이해되셨나요? 운이 좋으면 1개, 운 안 그러니까 정말 지질이 복도 없다 그러면 3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타원이 있는, 그러니까 CAT 2급의 타원 과제물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50, 다시 반지름 30. 자, 반지름 50짜리, 반지름 30짜리 하나씩 그려보시죠. 트림으로 이제 잘라봅시다. 트림으로 이렇게요. 이렇게요. 장축, 그러니까 가로선이 장축, 세로선이 단축이 되도록 잘라봅시다. 타원을 그려볼 건데요.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2가지예요. 타원 그리는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센터 방식과 엑시스 엔드 방식 2가지입니다. 엘립스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죠. 엘립스, 그러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끝점. 그 다음에 또 다른 끝점. 그 다음에 다른 축의 끝점. 총 3개의 점을 넣습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이 축의 끝점. 그러면 중간점이 찾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다른 축의 끝점. 이렇게 3개만 넣으면 충분히 타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엘립스, 여기 보시면 센터라고 있습니다. 중심점, 끝점, 다시 끝점. 중심점을 지정하고 끝점을 입력하면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 끝점은 알아서 찾아줘요. 그 다음 여기 끝점 지정하면 여기 끝점은 알아서 찾아줍니다. 중심점, 끝점, 끝점.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원을 정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 0도, 45도, 90도.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보시죠. 항상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옵셋 10mm. 한 번, 2번. 얘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10mm씩 옵셋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릴 겁니다. 다시 또 적당히 거리를 띄워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10mm씩 또 옵셋.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긴 서클로 반지름 10mm. 그러면 이제 모습이 이제 얼추 다 갖춰졌네요. 자, 트림. 이렇게 지울 것 지우고 자를 것 자르고. 그러면 원기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원기둥은 앞에서 보나, 보세요. 원기둥은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다 네모나게 보이는 거죠. 디귿자 모양으로.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본 거하고 앞에서 본 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른쪽에서 보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기둥을 정투상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원기둥을 그릴 땐 얘를 안 그립니다. 왜요?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은데 굳이 위에서 본 걸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바로 타원 때문에 그래요. 타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타원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CAT 2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150도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150도 방향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떡국 썰듯이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트림으로 없어지겠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타원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라고 나왔죠. 하나 안 나왔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여기에 중심선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중심선은 얘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심선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라인 이렇게 올라갑니다. 중심선이. 그래야 타원이 이렇게 그려질 때 중심의 위치를 찾아내겠죠. 그래서 정면의 중심 2개, 측면의 중심 2개, 평면의 중심 2개 이걸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6개의 중심을 다 찾아내야 비로소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 타원이죠. 여기 사선이죠. 이 사선의 끝점, 즉 쿼드란트 포인트를 다 찾으셔야 돼요. 여기 쿼드란트는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쿼드란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쿼드란트는 여기 있고요. 여기 쿼드란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쿼드란트는 일직선이니까 여기 있어요. 다시 봅니다. 여기 쿼드란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쿼드란트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선이 찾아져 있죠. 근데 여기는요? 없죠. 라인. 자, 트림. 그러면 요 사각형 안에 타원을 그려야 되는 거죠. 엘립스. 시작점, 끝점, 끝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타원은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중심선 6개 다 찾아야 되고요. 쿼드란트 포인트를 다 찾아놔야 비로소 타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지우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정투상이 완성이 됐네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원 기둥이 너무 길어요. 원 기둥이 너무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버스 보면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봉이잖아요. 그거 도면에 다 들어갈까요? 길이로 따지면 반지름이 안 보일걸요? 그래서 설계자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을 싹둑 자릅니다. 그리고 이어 붙이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요. 라인을 그리고 아크를 씁니다. 이거 다이렉션 쓰는 거예요.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다시 시작, 끝, 다이렉션. 얘를 2번 그립니다. 이렇게요. 시작, 끝, 다이렉션. 자, 이렇게요. 잘못 그려졌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이 2개의 선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9자처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설계자가 임의대로 끊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끊어서 이어 붙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원 기둥이 너무 길어서 도면에 들어가기 애매할 때 설계자는 중간을 끊습니다. 이렇게 양 끝을 이렇게 끊고 임의대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런 표시가 나오면 아, 원래 이렇게 되게 긴데
도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데 설계자가 임의대로 끊어서 이렇게 연결해놨구나. 그러니까 도면에 보이게끔 이렇게 연결해놨구나.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 요거 보시죠. 요 과제문. 자, 찾아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트림, 옵셋 30, 옵셋 20, 그 다음 트림, 적당한 위치에서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그 다음 트림, 그 다음 옵셋 10mm, 다시 트림, 자 라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사실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게 맞아요. 그잖아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면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표시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표시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은선으로요. 예전에 제가 은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문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인, 이 선이 바로 수문선이 되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얘는 삭제.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얘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만 뭣도 표현해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도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30mm, 아니 트림, 옵셋 30mm, 20mm, 자 트림, 자 적당히 띄워서 옵셋 10mm, 나머지 트림. 이 12개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옵셋 10mm, 트림, 자 라인,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누가 보여요? 얘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은선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원점 90도 45도. 자, 옵셋 30mm, 아이고, 옵셋 30mm, 20mm, 트림, 라인, 옵셋 10mm, 필렛, 다시 트림. 자, 옵셋 10mm, 트림. 다행히 얘는 다 보이는 거네요.
자, 이렇게 생겼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제가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는 옵셋 10mm, 옵셋 5mm, 자, 트림,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 두 개의 선이 은선이 되는 거죠. 다시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여기는 중간선에서 중간선으로, 그러니까 라인.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은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라인. 얘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자, 다시 옵셋 10mm, 트림, 다시 옵셋 5mm, 다시 라인. 물론 이렇게 필렛 쓰셔도 돼요. 자, 라인. 이렇게 생겼네요. 필렛을 쓰고 트림으로 자르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은선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옵셋 10mm, 5mm. 자, 필렛. 트림해도 되지만 이렇게 필렛을 쓰셔도 됩니다. 자, 라인. 이렇게요. 옵셋 5mm. 이런 식으로요. 필렛을 하시면 마지막 젯줄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 자, 트림, 다시 라인, 자, 트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은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선이 들어갑니다. 다시요. 라인, 트림, 다시 라인, 트림, 다시 라인, 트림.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것만 보이는데, 네, 은선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은선이 보이는 거고요. 라인,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